제일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아셔야죠. 자, 보시게 되면 한국어는 어떻습니까? 나는 파워를 좋아한다. 영어는 어떻죠? I like power라고만 써야 됩니다. 그쵸? 어떤 특성이 있죠? 우리나라 말은 아무렇게나 위치를 바꿔도 100% 이해가 됩니다. 나는 파워를 좋아한다. 좋아한다 파워를 나는 좋아한다 파워를 나는 좋아한다. 당연한 거야. 그런데 영어는 어떻습니까? I like power라고 써야지만 반드시 상대방이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바꿔버렸어. 이게 앞에 나왔어. 그럼 이게 갑자기 뭐가 돼? 여러분이 아시는 명령문이 되죠. 나 파워 좋아시켜. 이상한 말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파워 뭐 I like 뭐 이래버리면 원래 문맥과는 굉장히 이상한 말이 되죠. 다시 말하면 영어는 절대로 자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한국어는 구품사가 있고 영어는 팔품사라고 부릅니다. 딱 하나의 품사 차이죠. 그게 뭐죠? 조사입니다. 우리는 단어 자체에 조사, 은는이가와 같은 이것을 붙여줘서 조사형, 주어형 조사라고 그러죠? 이 자식이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주어입니다. 중간에 가건, 뒤에 가건, 앞에 있건. 우리가 보통 목적어를 이제 을을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것도 대단히 난데 호를 날 거예요. 우리 영어 선생님들 중에 보면 이제 목적어는 을을 붙이면 돼. 이런 미친. 어쨌건 이런 조사를 붙여서 한다. 이건 뭐 나중에 울 먹지만 어쨌건 얘는 자리를 어디든 간에 목적어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다자가 붙어버리면 동사형이 돼서 어디를 가도 동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영어는 반드시 뭐가? 자리가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문장 앞에 나오는 이 자리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자리라고 내가 얘기를 할 경우 이게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자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주어, 보어, 목적어, 목적보어 라는 말들은 자리를 얘기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에 즉 주어 자리에 이런 표시를 해서 이건 subject의 약자죠.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 얘를 보통 우리가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쓸 때는 이제 verb의 약자죠. 요 앞글자를 써서 동사. 그 다음에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o라고 해서 object의 약자죠. object의 약자인데 목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영어는 반드시 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결정돼 있어요. 품사가 결정돼 있습니다. 이거에서부터 바로 단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파워보카 보시죠. 제가 분명히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힘들어지는가? 내가 여러분들 아마 상담하거나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했었을 거야. 내가 굉장히 비난하는 어휘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우선순위 영단어 능률복합. 아마 여기서도 분명히 했던 학생들이 있을 거야. 내가 왜 비난하느냐? 하나의 단어, 하나의 발음 기호, 하나의 예문, 한두 개의 뜻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2,000 몇백 개 그걸 또 무작정 하루에 50개씩만 외우고 학원 같은 데서 빵꾸 뚫어가지고 막 써라 뭐 안 외우면 집에 안 보낸다 이딴 식이 듭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루에 단어를 5개씩 외웁니까? 5개 이상 못 외워요. 어떻게 50개 이래 그게 안기니? 안구 정화운동이지? 다음날 때문에 기억나니? 어디선가 본 듯한데 친숙하긴 한데 뜻이 안 돼. 그게 암기한 거니? 그러니까 애들이 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영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쌍놈 가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뜻이 돼버려. 잠시 후에 제가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님조차도 궁금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영어를 가르친다는 인간들조차도 궁금함을 안 가져. 화딱지가 났다니까. 그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주어 자리에는 무슨 품사? 명사라는 품사만 꼭 들어옵니다. 결정돼 있어요. 동사 자리에는 당연히 동사라는 품사만 들어오게 됩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라는 품사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요. 우리가 보통 8개의 품사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에서 명사, 동사는요. 컨텐서라고 합니다. 내용어. 나머지 형용사다, 부사다, 뭐 접속사다, 전치사다 이런 것들은 펑셔널, 기능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를 하실 때 가장 명확하게 들리는 게 바로 명사, 동사만 들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명사, 동사만 있어도 의미는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 말이 좀 드라이해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갑니까? 나 목말라 물 좀 줘.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물로도 표현됩니다. 나 너무 배고프다. 빨리빨리 밥 먹고 앞에 좀 푸기하겠다. 나 밥 먹어. 의미 전달됩니다. 근데 굉장히 하드한 언어처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형용사다 부사다 해서 문장을 수식해주는 이 수식어가 점점점 길이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원칙은 뭐죠? 명사, 동사, 명사로 영어는 의미가 100% 전달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 이것부터 먼저 갈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마음대로 이동해가지고 무슨 의미든지 다 전달해 주는데 영어는 반드시 이 자리가 결정돼 있어. 근데 많은 놈들이 이딴 식이지. 내가 왜 복화를 욕했느냐? 패션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패션 모릅니까?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럼 유행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고학년 되시면서 어떻게 나오죠? 패션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계속 유행입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동사 자리잖아. 그럼 동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번 스프링 나오게 되면 봄, 모르는 놈이 어딨어 세상에. 근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러분한테 뭐로 나와? 스프링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럼 얘도 그럼 봄입니까? 봄이야? 이때 이 의미를 알았어야지. 그게 바로 단어 공부를 한 거야. 어휘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한 인간이 10개, 난 진짜 10개씩 외우는 애는 천재라고 봐. 나도 꽤 머리 좋다라고 그랬는데 난 진짜 5개 이상 못 올라가.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여러분들 그렇게 됐었을까? 엄마들의 욕심이지. 엄마들의 경쟁력. 너희들을 위한 것보다는 다른 엄마한테 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걸로 더해!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너희들은 머릿속에 종양이 자랐던 거야. 그러다 지금 암으로 발전된 거고. 싫어하는 거야. 영어 보면 싫은 거야. 근데 이 틀이 한번 만들어지면요. 재밌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사전도 찾아보게 되고 파악을 하게 돼요. 지금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갖고 있었어요? 발생하다, 발발하다, 솟아오르다라는 이런 뜻을 알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하나 공부할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동의, 유사어들을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다이어. 근데 이 새끼가 또 어떻게 바뀌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또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뭐라 그래? 새로운 단어인가 봐. 찾아보자. 찾아봐라 임마. 100% 나오나? 원형 나오지. 스프링이에요. 근데 뭔지도 모르는 거야. fly 그러면 모르는 사람 있어요? fly 날다? 몰라? 다 알죠? 근데 이 새끼가 어디 나와? 이 자리에 나와. 그럼 뭐라고 할 건데? 파리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근데 조금 더 공부한 애들은 뭐죠? 남성용 지퍼라는 이런 뜻까지 들어와야죠. 그럼 fly가 하나고 외워지면 최소 4-5개가 외워지는 거야. 같이 공부를 하란 말이야.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 접근됐다는 얘기야 내가. 그럼 그 근본 원인이 뭐다? 자리 논리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뭘 말씀드린지 알겠습니까? 단어라는 것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단 말이야. 궁금했던 게 대표적인 게 베어였어요, 선생님은. 베어라는 건 나는 정말로 중딩 때까지 전부 베어 나오면 다 곰이었어. 하다 보니까 참다, 인내하다, 열매를 맡아, 운반하다, 나르다. 왜 이 새끼를 이렇게 될까? 난 진짜 궁금했었거든. 선생님 성격상 궁금하면 나는 못 참아요. 나는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안 합니다. 소수 과감해요. 그저 수학 안 했잖아. 개념을 모르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영어도, 근데 영어는 안 되잖아. 내가 문과였고. 영어는 좀 해야 되잖아. 그리고 영어는 좀 해야 있어 보이잖아, 사람이. 안 그러니? 지나가는 외국인한테 막 그러면서 빨리 얘기하면 있어 보여요. 사실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제가 미적분 가르쳐 드릴게요. 해봐라, 진짜. 이상한 새끼라고 그러지. 그래서 영어를 했긴 했는데, 영어 논리가 정말 궁금했던 거야. 왜 베어가 도대체 여러 가지 뜻이 될까? 왜 갑자기 예를 들어서 will이라는 단어가 뭐뭐 할 것이다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쪽에 들어와 있고 그럼 이 새끼가 또 이상한 뜻이 돼버리는 거야. 왜 이럴까? 궁금했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건 영어는 뭐가 고전된 자리 논리, 즉 영어의 생명은 자리라는 것. 이 자리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파생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발달돼서 배웠던 게 그래서 이걸 배웠던 거죠. 이건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잘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뭘 얘기해 주죠? 이게 여러분들이 1, 2, 3, 4, 5 형식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뭘 얘기해 주는 거다? 전부 다 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이동 불가예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이동이 돼요. 사실은 오형식을 여러분들이 오형식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 용어 되게 싫어하는데 어쨌건 여러분이 갖고 있던 기본 상식적으로 오형식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오형식이라 내가 설명을 드리는데 오형식을 배웠던 첫 번째 원인은요 자리 논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 원리를 얘기해 줬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I, my, me, my를 배운 거예요. 반드시 I, my, me, my는 뭐가 붙었습니까? I, 주격, 주어 자리에는 이런 형태로 띄어라고 결정을 해준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가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자,
앞으로 내가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해서 물어볼 거야. 아마 이 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뭐야? 영어의 생명은? 그럼 여러분 자리라고 나오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한국어는 여러분 책이 있는 대로만 쓴 겁니다. 우리는 산책을 갈 예정이다. 갈 예정이다. 우리는 산책을 우리는 갈 때 다 우리나라 말은 연결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영어로 쓰면 we are going to take a walk 이렇게 써야지 의사소통이 되지. 이게 to take a walk, are going, we going to take a walk, 이런 자체가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것은 영어의 생명이 자리다. 자리 어순 논리에 빠져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리에 알맞은 품사만 결합된다. 자리에 알맞은 품사만 결합된다. 어떤 자리?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동사 자리, 보호 자리. 여기에 각각에 알맞는 품사만 나오게 돼서 다의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로 의문스러웠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통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시고 대부분 단어 검색하실 때 스마트폰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때는 어떻게 됐어? 아마 부모님들이 공부했던 서재를 가시게 되면 옛날 그 사전 이따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항상 들고 다녔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게 없으면은 선생님한테 막 따기 맞을 정도였어요. 영어 공부하는 새끼가 어떻게 사전이 없냐고. 그래서 우리는 사전 빨리 찾는 배틀도 하고 그랬었다고. 근데 지금 왜 내가 그걸 비토하냐면 대부분 애들이 이제 다전을 보게 되면 여기 발음 기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니들은 전부 다 뭐 하냐면 요거 봐, 요거 본다고. 아, 이거구나. 그래서 딱 하는데 중학교 때는 돼. 고1 때도 돼. 고2, 고3 올라가면서부터 이상한 거야. 다시 말하면 이런 시그널들은 앞에서 1, 2번이라고 나오는 이런 것들은 가장 빈번하게 쓰는 빈번어예요. 오케이? 근데 밑으로 내려가서는 뭐야? 학문적으로 높아질 때 쓰는 고급적 단어예요. 그러니까 입시 영어에서는 사실은 4어, 5어, 6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할 것이어야 돼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되고 또 얘가 이제 N자 써 있는데 뒤에는 V자 써 있고 또 밑에는 I자 써 있고 왜 이럴까? 우리 한글은 곰이면 곰이야. 곰이 갑자기만 참다 인내하다 운만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영어는 그게 돼버려. 난 정말 궁금했다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안 궁금해요? 이제 좀 궁금하지? 너 혼자 궁금해라, 이 새끼야. 뭐 이런 거야? 안 궁금해? 아니, 진짜 그렇잖아. 아, 진짜 궁금했다니까, 나? 그런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 이렇게 대단히 많이 간단 말이야. 이거 왜 이랬을까에 대한 원리를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 원인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보다 보니까 맨날 이것만 보고 끝낸다고.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런 시그널이란 표시구나.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진짜입니까? 확실합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뇌라는 걸 갖고 있으면 이 정도는 다 이해하죠. 영어 나온 것도 없잖아. 그잖아요. 네. 그래서 써드릴게요. 주어 자리에는 반드시 뭐만? 명사라는 품사만 나옵니다. 오케이? 동사 자리에는 당연히 동사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호 목적어, 목적어 이 자리는 반드시 무슨 품사? 명사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 보호라는 자리예요. 우리가 영어에서 딱 두 가지거든. 이 형식과 오 형식을 얘기하는데 주격 보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하는데 얘 두 개만 뭐가? 형용사가 나올 수 있어요. 바로 이 새끼가 여러분을 무지하게 괴롭힙니다. 사실은 이게 수동태였다라는 걸 몰라. 수동태면 무조건 B 플러스 PP지. 또 수동태는 B 플러스 PP밖에 또 몰라. 또 이 똘추들이 G 플러스 PP부터 P 플러스 PP부터 T 플러스 PP 상당히 많은데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if 그럼 너희도 다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if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입시 영어로 치를 때는 세 가지 뜻을 알고 와야 돼요. 중딩 때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접근은 되게 쉽죠. 이게 지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나 굉장히 깊이 있게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이렇게 자리 논리가 돼가지고 단어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단어들은 당연히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water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water 이 자리에 못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 있어요. want 이 자리에 들어오죠? 그럼 want 이 자리에 못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이때는 명사의 의미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where이 여기 들어왔어. where은 매우 잘, 뭐 이런 건데? 근데 이 자리에 들어왔어. 그럼 얘가 무슨 품사란 거야? 명사란 거 아니야. 그럼 우물이라는 뜻이 나와야 돼요. 이게 실력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이유는 뭐다? 영어의 생명은 자리. 자리에 따라서 품사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좀 그 특정 출판사를 욕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죄송하진 않아요. 욕하고 싶어요. 정말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어는요. 95% 이상이 95%가 명사가 되는 놈은 동사가 되는 놈이 명사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조차가 잘 호환이 안 되니까 동명사랑 새로운 개념이 나온 거고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거 왜 썼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생각해 보라고. 이걸 왜 배워야 되나? 정말로 내가 물어보면 몰라요. 관계대명사 그러면 후위치대. 앞에 선행사. 환장한다 진짜. 근데 과연 학생의 잘못일까? 아니라는 거죠. 어린 학생들도 이해력이 좋더라고요. 아니 우리 애들 내가 어린 애들도 한 번 했는데 못 알을까 그랬는데 역시 이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느꼈지? 야 역시 나는 정말 잘 가르친다. 야 정말 나는 새끈하다. 이런 걸 느꼈어요. 됐어요? 자, 요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가죠. 오케이? 네.